작년 10월이었죠. 대한민국에 여태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소식이 퍼졌습니다. 바로 한국인 최초로 쇼팽 콩쿠르를 우승했다는 것이죠. 한국인 최초 쇼팽 콩쿠르 우승이라. 음악에 사전 지식이 없던 저는 대단한 소식인가 보다 생각을 하면서도 얼마나 힘든 일이 일어난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쇼팽 콩쿠르, 이렇게 세계대회를 3대 피아노 콩쿠르라고 하는데요. 5년 만에 열리는 쇼팽 콩쿠르에서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우승 트로피를 따낸 것이죠. 그는 바로 조성진이었습니다. (1997년이었죠) 대한민국 음악계가 발칵 뒤집어지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혈혈단신으로 러시아에 혼자 찾아간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2등을 한 것이죠. 그것도 1등 없는 2등. 러시아는 동양인에게 1등 자리를 줄 수 없어 1등 없는 2등으로 그녀를 택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손여름. 다들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대표적인 한국인 여자 피아니스트입니다. 현재 진행형 천재, 조성진, 손여름을 들여다보다. 첫 곡으로 화학공학과 16학번 곽병구 학우분의 신청곡 트와이스 우아하게 듣고 오셨습니다. 보통 세계적인 음악가들을 보면 엄청난 집안 내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차르트, 바흐, 베토벤이 그랬듯이 아직도 유명한 음악가는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 아버지는 건축업에 종사하시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이신 집안에서 태어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우연히 친구가 다니는 음악학원에 놀러 갔다가 처음으로 피아노를 치게 되었다는 조성진이죠. 그는 부모님조차 자신이 어떻게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한다고 말했답니다. 조성진 하면 떠오르는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파리 국립고등음악원이죠. 하지만 그를 파리 유학파 출신이라고 단정짓긴 힘듭니다. 예술 전문 사립학교인 예원학교와 서울예술고등학교 출신이기 때문이죠.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야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갔습니다. 사실상 국내파 피아니스트죠. 러시아 출신 피아니스트를 따라 러시아로 유학을 갈 뻔한 조성진은 파리 국립고등음악원 홈페이지를 들어가자마자 이곳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바로 2012년에 입학을 했다고 하죠. 입학 후 불과 3년이 지났습니다. 조성진은 쇼팽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의 우승자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그렇다면 손여름은 어떤 사람인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손여름 씨는 1986년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나 5세에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재봉틀을 피아노라고 생각해 가지고 놀기도 했다는 어린 아이였죠.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국내 콩쿨에서 한 번도 우승해보지 못한 손여름. 그녀는 보스턴 음악 캠프에서 만난 중국인 인청중 씨의 권유를 받습니다. 바로 1997년 러시아에서 열리는 차이콥스키 청소년 콩쿨에 나가보라는 것이었죠. 국내 콩쿨에서도 입상하지 못하는 그녀가 국제 콩쿨이라니. 아마 국내 피아니스트가 들었다면 혀를 찼을 겁니다. 하지만 피아니스트 손여름 씨는 도전을 했습니다. 혼자 러시아로 떠난 것이죠. 교사인 부모님은 시간을 내지 못했고 손여름 씨는 주로 나홀로 국제 콩쿨을 다녔다고 합니다. 차이코스키 콩쿨. 처음 나간 국제대회에서 보란듯이 1차, 2차를 거쳐 3차에서 2등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1등 없는 2등이었죠. 이후 2002년 이탈리아 BOT 국제 콩쿨에서 최연소 1위를 차지했고 2011년 차이코스키 국제 콩쿨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청소년 콩쿨에 이어서 또다시 두 번째로 높은 위치에 올라간 것이죠. 이후 세계적인 지휘자들과 합을 맞추며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다고 하죠. 그래서 손여름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 하노버에서 온 음악편지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피아노와 클래식, 그리고 사람 손여름에 대해 궁금하다면 이 책을 꼭 추천합니다. 두 번째 곡으로는 한문교육과 16학번 김수빈 학우분의 신청곡 먼데이 모닝 벚꽃 보러 가요 듣고 오겠습니다. 2015년에 가장 뜨거웠던 단어가 있죠. 핫한 키워드 2개를 꼽아봤는데요. 바로 금수저와 헬조선입니다. 태어난 집안이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안타까운 마음에 생겨난 말이겠죠. 우리나라를 비꼬는 말이기도 합니다. 금수저와 헬조선. 학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조성진과 손여름, 그들의 배경과 두 사람의 노력에 대해 들어보길 제안합니다. 과연 그들의 명성이 배경 덕분인지 노력 덕분인지 말이죠. 그럼 집안부터 알아볼까요? 조성진. 그의 아버지는 대기업에 종사하셨죠. 자세히는 모르지만 매스컴에 노출된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프랑스로 유학을 보낼 만큼의 재력은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조금 다릅니다. 파리에서 3번이나 이사를 다녔다고 하죠. 바로 피아노 소음 때문인데요. 이웃에서 피아노 소음 항의가 들어와서 계속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쓴 피아노도 아파트에서 빌린 50년이 넘은 오래된 것이었고요. 음악적인 재능? 이것은 출처를 찾을 수는 없다고 하죠. 자신조차 어디서 이런 재능이 나온 것인지 모른다고 하니까요. 피아니스트 손여름 씨는 어떻죠? 부모님이 교사라고 했는데요. 주위를 둘러보세요. 아님 핸드폰의 주소록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런 친구 최소 한 명쯤은 있지 않으신가요? 그녀는 굉장히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국제 콩쿠르에 함께 가지 못해 11살 때부터 혼자 다녔다고 하죠. 나홀로 나간 차이콥스키 청소년 국제 콩쿠르에서 1등 없는 2등을 차지한 손여름 씨는 그 다음 해부터 피아니스트 김대진 씨에게 본격적으로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도전적이고 과감한 그녀의 모습이 그녀를 성공적인 피아니스트의 길로 들어서게 한 것이죠. 금수저? 헬조선? 조성진 그리고 손여름의 사례를 보았을 때 내가 태어난 집안의 수준, 내가 태어난 나라의 수준을 운운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른 사람들만큼 아니 그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편견을 뒤집어 엎은 두 사람처럼 나 또한 그런 노력을 기울인다면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 곡으로는 조성진 씨가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할 당시 쳤던 연주곡들을 담은 앨범에서 틀어드릴 텐데요. 30번 트랙에 있는 폴로네이즈 인 A 플랫 메이저 53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나가면서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좋은 피아노 연주곡 감상해 보시죠. 천재. 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쟤는 천부적인 아이야. 우린 아무리 노력해도 쟤를 따라갈 수는 없어. 라고 인정하지는 않나요? 전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천재는 만들어지는 것이죠. 끊임없는 노력이 비로소 천재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피아니스트 손여름 씨는 늘 피아노를 쳐서 그런지 피아노가 키보드의 자판처럼 느껴진다고 말했죠. 스스로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면서 책상 위에서 키보드를 치는 듯한 사무적인 느낌이 든다네요. 자신에게 부족한 리듬감을 익히기 위해서 길거리에 나오는 음악의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드는 연습, 콧노래를 따라 흥얼거리는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도 위해서 길거리에서 정답을 찾은 것이죠. 현재 진행형 천재. 저는 그들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아직 미래가 창창한 아직 끊임없는 노력을 하며 발전 가능성이 있는 천재. 그들은 아마도 지금도 피아노 앞에서 건반을 두드리고 있진 않을까요? 지금까지 제작 윤석준, 기술 서수희, 진행의 이채원이었습니다.